지난 1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6월 1일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간 끝없는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미국이 파산하게 되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토마토픽은 디폴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디폴트란 국가 규모의 채무 불이행을 뜻합니다. 공사채나 은행 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 이래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실상 파산입니다. 미국은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안 되니 의회가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의회와 협상해 빚을 질 수 있는 한계인 부채 한도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가 책정해 놓은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간 협상은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본격적으로 첫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메카시 하원 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및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차 회동에서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1,3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개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2차 회동에서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첫 회동에 비해 진전이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전했고 슈머 원내대표는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어떨까요? 미 워싱턴 포스트는 디폴트 시 일어날 수 있는 7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습니다. 먼저 증시가 대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폴트가 가까워질수록 증시는 폭락하고 은행 부문은 긴축될 전망인데요. 과거 부채 한도를 둘러싼 의회 대치가 극에 달했던 2011년 당시 주요 지수들이 약 20% 하락한 바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회사 진로우는 디폴트 시 모기지 금리가 8.4%까지 뛸 수 있고 이로 인해 매달 대출 원리금 상환 비용은 2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건설업 등 다른 연관 분야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량 실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3개월 이상 디폴트가 장기화될 경우 증시가 45% 폭락하고 일자리는 최대 830만 개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42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해고되거나 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이나 메디케어, 사회보장 지출도 일시 중단됩니다. 미국의 차입 비용도 급증할 수 있는데요. 그간 미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아 이자나 수수료가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시 이자나 수수료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부채 한도를 넘어설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차입 비용이 7,5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가장 안전한 기반 채권인 미 국채를 대량 매입해 재정을 보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국 달러화 입지도 손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웬만한 부채 상향 한도 협상은 엑스데이트 이전에 완료됐습니다.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하면 전 세계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회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재함에도 치열하게 물밑 협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국회에 끊임없이 도시락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3차 회동 전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주요 7개국 정상회에 참석차 일본 방문 이후 예정됐던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조기 귀국해 협상팀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내 메카시 의장과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출국 당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디폴트 상태가 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역시 지난 18일 디폴트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긍정적인 발언으로 주말 내 실무선에서 합의를 끝낸 뒤 바이든 대통령 귀국 이후인 이번 주 내에 공식적인 협상 타결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실무진들이 정부 지출 규모 한도 설정, 코로나19 관련 미사용 예산 환수, 에너지 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등 세부 사안에 대해 얼마나 빠르게 이견을 좁히느냐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